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75회 한능검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저희 박하사탐에서는 시험 본 당일날 바로 해설 강의를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결과를 떠나서 이번에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본인이 헷갈렸던 문제, 틀렸던 문제 위주로 해설 강의를 좀 활용하신다면 주로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76회, 7회, 8회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분들께서 공부를 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팁을 좀 드리자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죠. 문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문제를 다운받으신 뒤에 내용 같은 거 보지 말고 본인 실력으로만 1번부터 50번까지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함께 하셔야 여러분 실력 점검을 넘어서 향상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75회 난이도는 중간 정도이지만 근현대사에 좀 헷갈릴 만한 또 좀 처음 보는 자주 접하지 못한 이런 보기들이 나와서 좀 어렵게 근현대사 부분이 출제가 되었다 할 수 있겠고요. 난이도는 중에서 살짝 중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박하사탐 이 해설 강의 항상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저희 박하사탐과 함께 한국사 공부해서 자격증 합격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바로 또 보내드리니까 또 함께 여러분 댓글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박하사탐 이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50번까지 모두 다 해설을 해드리면서 정답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 개념 설명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볼펜 함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번부터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하사탐 쇼츠에서 이 해설 강의 활용법과 공부법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저희 박하사탐 해설 강의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도 다 있습니다. 30분 때려잡기 개념 강의를 통해서 먼저 한번 쭉 뼈대를 잡으신 다음 그리고 해설 강의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합격하신 분들은 틀린 부분만 또 헷갈렸던 부분만 선별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아쉽다 하지만 다음번엔 꼭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설 강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먼저 한번 푼 다음에 해설 강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이 해설 강의가 진행될 텐데 1시간 반을 버리는 것보다는 1시간 반을 통해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 활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적극 추천드리면서 30분 따라잡기 개념 강의도 활용하시면서 저희 교재와 함께 연계교재 있으니까 연계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1번 문제, 선사시대 문제 어김없이 출제가 됐군요. 자, 1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가 되겠고요. 이번 75회에서는 어느 시대가 나왔을까요? 바로 청동기가 나왔네요. 청동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걸 제가 무엇을 보고 청동기를 찾아냈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한능검은 키워드 싸움이에요. 키워드 싸움. 그리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속어법으로 제거되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이 좀 헷갈릴 만한 부분들은 보기에 제가 하트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50번 문제까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만의 노트에 옮겨 적은 뒤에 암기를 하셔야 그래야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1번 문제는 다 아니까 빨리 넘겨야지 2번 봐야지 3번 봐야지 7번부터 봐야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맞은 문제에서도 몰랐던 보기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제에서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보기에서는 좀 몰랐던 보기를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암기를 하셔야 다음에 보기가 나왔을 때는 바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맞추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청동기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었냐면 키워드죠. 사유재산, 계급발생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 밑에 보니 비파용 동검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 쏟아지고 있죠. 키워드가 사유재산, 계급발생, 비파용 동검. 자, 이렇게
접근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부여 송국리 유적 청동기, 부여 송국리 유적 청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역과 연도를 막 달달달달 암기하면 한 3분의 1 정도만 공부하다가 포기하게 되니까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만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하게 문제 적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사유재산, 계급 발생, 비파형 동검을 통해 청동기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자 1번 주먹도끼, 뗀석기, 구석기죠. 이건 제가 기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모두 주먹도끼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이건 이제 구석기. 2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걸 이제 심경법이라고 합니다. 깊게 밭을 간다 해서 심경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경을 처음 이제 보급한 것은 소로 밭을 가는 철기 시대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신라 지증왕 때 우경장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는 널리 보급되었다 또는 깊이가리 일반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고려시대까지 가야 돼요. 고려시대. 자, 우경을 장려하였다 하면 신라 지증왕, 철기시대 신라 지증왕 이렇게 보시고, 널리 보급되었다 또는 일반화되었다 또는 심경법이란 단어가 나온다면 고려시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하트 하나 들어갑니다. 하트. 요런 하트를 다 끝나고 나서 따로 제가 옆에 써드리는 것까지 여러분 노트에 필기한 뒤 암기를 하셔야 확실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빈출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당연히 구석기가 되겠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내가 죽었는데 이 많은 사람이 힘들게 돌멩이 끌고 와서 고인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죠? 내가 얘네들보다 높은 사람이라서가 되겠죠. 계급 발생과 연결을 해서 고인돌 정리하시면 청동기 쉽게 암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기 시작했다. 왜 뽑았죠? 동물 가죽 입고 농사 지으면 땀띠 나니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겠지요. 농경의 시작 신석기로 연결하시면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의복 생활의 시작. 아, 동물 가죽 입고 농사 지으면 땀띠 나니까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4번. 매우 쉬웠지만 2번은 확실히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보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시기 문제, 우리 한능검의 꽃이죠. 항상 자주 나오는 사이시기 문제가 되겠고, 이번 문제는 선사시대 다음 고조선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됐군요. 자, 고조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 사이시기인데요. 이거 연도 암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조선 가볍게 저희가 30분 때려잡기 해서 개념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 있는데, 고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 단군조선으로 쭉 가다가 위만조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바로 직전에 철기가 최초로 보급이 되면서 왕이 세습이 되는 부왕준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준왕 시기에 위만이 세력을 이끌고 준왕 밑으로 들어왔다가 배신 때리고 스스로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만의 특징하면은 철기의 본격적 수용, 중개무역 이 두 가지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108년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한무제 침공으로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연도 지금 하나도 안 나왔죠, 여러분? 자, 볼게요. 준왕이라는 단어 보입니다. 가에 여기 준왕 바로 요 시기입니다. 여기 가요. 그럼 나를 보니까 자, 우거왕이 끝까지 성을 굳게 지키니 함락시킬 수 없었다. 지금 중국과 우거왕의 전투, 바로 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뒤 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 문제 바로 이렇게 풀린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가볍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진승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천하가 혼란해지자 연제조의 백성이 준왕에게 망명해 왔다. 즉 중국의 이런 혼란한 시기에 중국의 혼란기를 피해 우리 조선으로 들어왔던 시기 기원전 209년이 되겠고요. 가는 기원전 209년. 자,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왕검성에 이르러 그 성의 서북 방면을 포위하였다. 우거왕과의 전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우거왕이 지금 멸망했던 기원전 108년. 우거왕이 이제 죽은 바로 그 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2번을 정리해 보자면 미사부가 위만이 왕위를 찬탈한 건 기원전 195년이죠. 195년 BC 195.
195년에 들어와서 194년에 왕위 찬탈,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우산국 북송은 신라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우산국 북송과 앞서 1번에서 제가 살짝 언급해드렸던 대로 우경을 장려했던 신라 지증왕이 되겠고요. 6세기입니다. 6세기 지증왕 신라입니다. 온조가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백제를 세운 거는 이제 기원전 1세기죠. 1세기.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 기원전 18년 이렇게 되겠고요. 관구검이 환도성. 자, 이거 하트. 이거 중요해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고구려 동천왕 시기에 관구검이 들어와서 환도성을 함락시켰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요 보기인데, 요거는 244년 3세기입니다. 244년 동천왕 시기입니다. 고구려예요, 고구려. 정리하셔야 돼요. 고구려라는 거 자주 나옵니다. 자, 전쟁에 미친 왕, 미천왕 나왔네요. 서한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전쟁에 미친 미천왕, 4세기죠. 4세기. 311년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구려의 특징이 되겠고, 보기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네요. 다 나올 수 있어요. 특히 4번은 확실히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문제 어떻게 풀었나요? 연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죠? 연도 몰랐고 요거로 그냥 정리 끝나버렸잖아요. 요게 한능검 공부법이지 않습니까? 흐름으로. 자, 부왕준왕 위만 내려와서 쫓겨나고 위만조선에서 우고왕이 이 한무제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바로 1번에 위만이 들어왔다. 너무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공부법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3번 갑니다. 연도 하나하나 암기하면 여러분 지칩니다.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금관특별전 개최, 금관총, 황남대총 금관 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핵심은 바로 요거죠.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 단어 나오면 신라 아니겠습니까? 신라. 신라 시대 유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문화 문제 나왔네요. 3번 문제는 삼국시대 문화 문제가 되겠고요. 국가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라의 문화유산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항상 한국사 공부하면 천마도, 천마총 암기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들도 알고 가셔야 되니 띄워드릴게요. 자, 1번은 백제 금동대학로 도교가 들어왔음을 알 수 있는 백제 유물이 되겠고, 2번은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고구려 유물입니다. 3번 가야하면은 여러분 철 항상 정리해야 되죠. 지하철처럼 가야철. 귓가에 맴돌 겁니다. 제 목소리가 가야철. 철하면 가야. 4번은 발의 석등, 5번은 신라의 천마도. 천마총에서 발견된 말 배가리개죠. 요렇게 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배가리는 거, 요렇게 만들어진 천마도. 요거 여러분 벽화가 아닙니다. 잡고 가세요. 벽화가 아니에요. 정답은 5번 쉽게 해결이 됐는데, 와, 이걸 2점을 줬어요, 여러분. 원래 1점인데 이 정도면. 그죠?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경주에서 바로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4번 갑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유산청은 가의 중심지였던 경상북도 고령군을, 자, 고령 키워드가 보입니다. 고령. 내륙 지역에 있어서 광개토대왕의 공격에서 좀 피해 있었던 나라. 바로 대가야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하면 고령이 키워드죠. 금관가야는 김해, 대가야는 고령이었어요. 1번, 신라 진흥왕에 의해 복속되었다. 자, 정답입니다. 과거에 6개의 가야 중에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금관가야는 거풍왕이 복속을 시켰고요. 뒤에 나오는 대가야의 경우 신라전성기 진흥왕 때 복속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2번도 요 하트죠. 거의 뭐 2번에 한 번씩 나오는 보기 아니겠습니까?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는 후고구려, 궁예, 광평성, 후고구려 꼭 알아두세요. 3번 화백회의 쉽게 나왔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가 되겠고요.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고구려의 관직명이 나와 있네요. 사자조의 선인 고구려가 되겠고,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신라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기들이 나왔으니까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가야 단독 문제가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밑줄근 그 나라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능검은 여러분 70% 이상이 정치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제사회 문화가 한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제가 옆에 이렇게 안 쓴 건 다 정치사로 보시면 되겠고 경제사회 문화는 이렇게 표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경제사가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삼국시대네요. 삼국시대의 경제사 문제. 고구려입니다. 어떻게 바로 고구려 나왔지? 키워드가 보였어요. 대대로 귀족장이 바로 대대로 아닙니까? 대대로가 이끈 귀족회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거 알고 가셔야죠. 자, 군 생활하는데 밑에 후임이 아주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해요. 야, 이 화상아, 너 인마 군대 제대하고 싶으면 인마, 제대하고 싶으면 인마 일 똑바로 해야지. 화상아, 군대 제대하고 싶으면 뭐 해라? 일 똑바로 해라. 정상적으로 좀 일을 해라. 야, 이 화상아,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일해라. 이게 뭐냐면 화백회의는 상대 등이 이끌고 제가회의는 대대로가, 정사회의는 상좌평이 이끈다. 귀족회의와 귀족장 이름을 좀 묶은 키워드를 할 수 있습니다. 화백회의 상대 등은 신라고요. 제가회의 대대로가 고구려, 정사회의 상좌평이 백제의 귀족회의와 귀족장 명칭이 되겠죠. 지금 이거 대대로에서 쉽게 고구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 1번 수도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하면은 신라죠. 지증왕 때 수도 이 궁궐 옆에 동시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2번 정답 고구려 부경, 약탈한 것을 모으기 위한 창고 부경을 만들었다. 고구려의 창고. 요거 자주 나와서 공부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3번 금속화폐인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에 주조가 됐고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말이 좀 유명하려면 좀 추운 북쪽에 있어야 되겠죠.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 솔빈부. 공무를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내용을 좌간대식게 남겼다. 오, 하트 하나 들어갈까요? 이게 부여군에서 발견이 된 목간이에요. 백제 목간이 되겠고요. 백제 목간이 되겠고, 그러니까 사비성이죠. 당시에는 사비라 불렸고 지금은 충남 부여군인데 백제 목간인데 이게 행정문서. 이거 아마 문제 푸시다가 이게 뭐지 하실 텐데 5번 몰라도 정답은 2번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한능검이 되겠어요. 좀 이제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5번이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트 표시해 두시고 좌간대식기는 백제 목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삼국시대 경제 문제 골고루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문제 스타일이 아주 고급집니다. 요새 잘 만듭니다. 우리 출제자분들께서. 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공왕이 피살. 이게 한 줄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줄로 끝날 정도 공부는 돼 계셔야 시험장으로 가는 겁니다. 해공왕 필라, 통일신라 말기가 되겠네요. 통일신라 말기. 항상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일신라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있었고, 경주에서 왕위 다툼을 하니까 지방 호족들이 막 성장을 합니다. 그와 함께 육두품들이 승진이 안 되는 불만을 갖고 있었죠. 또한 세금 착취를 너무 하니까 농민봉기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양길은 궁예를 데리고 있었죠. 궁예가 처음 양길의 부하였으니까. 이런 호족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럼 통일신라 말기 나머지를 찾으면 될 텐데 김음도래난, 이게 함정입니다. 김음도래난은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통일신라 이제 직후죠, 거의. 만적의 개경에서 요 고려 시대 무신정권기. 관료전지급 노급 폐지, 이것도 신문왕입니다. 노급이 부활되었다 하면 맞을 수 있죠. 왕권이 좀 이렇게 약해졌던 시기에 노급이 다시 부활됩니다. 김원창이 난, 진골들의 왕이 다툰 김원창이 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이차돈의 송교 버풍왕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통일신라 말기. 나온 좀 쉽게 출제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가볼까요? 이거 엄청 크게 나왔네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 이런 거 체크하세요, 여러분. 이후 보셔야 됩니다. 요 이후 꼭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3점짜리예요. 난이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당이 광주사마 장손, 광주사마가 뭐야? 모르는 줄 가셔도 됩니다. 키워드가 나와요.
자, 수나라 병사의 해골을 묻은 곳에. 수나라 장군들, 군인들이 엄청 죽었나 봐요. 해골이 맞나 봐요. 요거 하나 할 수 있을 거고. 밑에 보니 천리남짓에 걸쳐 장성을 쌓았다. 삼국시대 역시 고구려 문제인데 연개소문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거 요렇게 정리되잖아요. 고구려의 대외 항쟁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너무 커가지고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자, 중국의 경우 위진남북조가 지나고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고요. 당시 고구려의 경우 이때가 이제 영량왕이 있고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 박살을 냅니다. 박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등장을 하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처음에는 이제 영유왕 때 당나라하고 좀 친선 관계로 가고 싶었는데 연개 소문이 주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축조. 그리고 나서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지금 당나라 시기죠. 이때가 수나라 망했고 연개 소문이 대망리지 자리에 올라서면서 대당 강경책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 당태종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 버리는 게 바로 안시성 전투로 이어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정변을 일으키며 영유왕 폐위시키고 마지막 보장왕이 즉위를 했던 시기죠. 요 흐름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유니까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전이죠. 직전. 2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 요거는 우리의 광개토 대왕하니까요. 훨씬 이전이 되겠고요. 3번 관산성 전투 백제 성왕이 전사했던 시기. 역시 6세기가 되겠고요. 요거 다 7세기입니다.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지금 천리장성 축조 나왔으니 바로 연개 소문 정변 이어지잖아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한 4세기 근초고왕 때 일이 되겠습니다. 이 충분히 요걸로 저희 개념으로 흐름만 잡고 계신 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몇 년이었더라 몇 년이었더라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부담 갖지 마시고 물론 연도를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건 주로 근현대사에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정근대에서는 이렇게 흐름 파악으로 문제 해결이 모두가 가능하겠습니다. 7번에 4번이었어요. 자, 8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영. 조영이 누구야? 성이 대시예요. 아, 대조영 바로 나오죠. 발해입니다. 발해 정치사 문제가 나왔네요. 단독 문제 항상 출제가 되죠.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연결되는 이 백제입니다. 아니 백제가 아니라 발해. 제가 이렇게 말이 헛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제가 말이 헛나오는데 헛나온 것도 모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를 종종 합니다. 자주 합니다. 댓글로 호되게 저를 좀 혼내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드리고요. 절대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또 우리 최 PD가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헛소리 하면 바로 앞에서 헛소리 했다라고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헛소리 하는 거 인간이니까 한번 좀 눈 감아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놓치면 댓글로 호되게 또 한번 혼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방금도 백제라 그랬잖아요. 발해입니다. 자, 1번 골품제 신라. 주자감 정답 끝. 어유 쉬워라. 발해 교육기관 주자감이잖아요. 이건 기초 중에 기초니까. 고려는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3번 육좌평 백제. 자, 만약에 2번을 맞춰도 3번을 몰랐다. 근데 정답은 맞췄으니 넘겨야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이 문제 출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3번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국경지역인 양계의 병마사 파견 고려 5도 양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상수리 제도하면 신라의 인질로 데리고 와서 지방을 통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9번 가볼까요?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웅진천도 이후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8개 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웅진천도 이후입니다, 여러분. 웅진천도 이후예요. 근데 공주가 여러분 어디예요? 웅진이잖아요, 웅진. 익산이 보이고 여기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이 고분군,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가 되겠네요. 사비. 자, 지역사 문제인데
백제 지역사로 지금의 부여군이죠. 부여군. 과거 사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정약용 선생님 동생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저술합니다. 제가 3달 전에 흑산도 들어갔다 왔어요. 흑산도. 여러분 흑산도 관광 사람 굉장히 좋으시고 음식도 맛있고 아주 볼 것도 많은,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게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2번 비담과 염종. 선덕여왕이 죽기 직전에 이제 진덕여왕으로 이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신라의 반란이 당연히 수도 경주에서 일어나겠죠. 김유신이 진압을 했어요. 자, 성왕이 새로운 도읍지 바로 사비. 정답 3번이죠. 사비 지금의 어딘가요? 부여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 문제 어렵지 않게 출제했네요. 4번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을 확인한다. 이거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김춘추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나당동맹까지 연결되는 그 계기가 되는 전투, 이 김춘추의 딸이 죽은 대야성 전투를 얘기하는 건데,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입니다. 합천. 대야성 전투. 신립의 배수이지 너무 유명하죠. 충주가 뚫리면서 바로 수도까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나머지 지역도 좀 파악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어요. 지역사 문제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견훤이 신라의 수도로 들어갔다. 자, 통일신라 말기. 그리고 고려 건국, 고려 건국 과정이라고 정리할게요. 항상 출제됩니다, 여러분.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고려의 건국 과정, 조선 건국 과정. 요거 거의 단골. 셋 중에 한두 개는 100%입니다. 자, 견훤이 신라 수도로 들어왔다. 그리고 견훤은 신라왕을 찾아내고 핍박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신라 경혜왕이 견훤에 의해 죽고요. 그 다음 경순왕으로 이어지죠. 후백제가 신라를 압박하는 내용이고, 이때 경혜왕 죽고 마지막 왕이 경순왕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하사탐 공부하신 분들 고등학교 1학년 기억나시나요? 나 공고 1학년 다니는데 공고일 전투 나오잖아요. 공고일 전투. 공고, 나 무슨 공고 1학년이야. 이거 제 키워드 드리잖아요. 공산 전투가 있고요. 공산성 전투. 이때 심순경 전사하고 고창 전투 있고, 그 다음에 1, 2천 전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1, 2천 전투를 끝으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여기서는 백제가 이기고 고려가 이기고 고려가 이기고 공고일 전투. 이거 왜 정리하죠 지금? 밑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고창. 견훤이 고창군을 포위하자 싸우자 왕이 허락하였다. 고창 전투잖아요. 그럼 바로 위에 뭐 있겠어요? 요 사이에 공산성 전투 어딨냐? 1번 신순겸 전사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언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고일 전투로 해결 바로 됐죠. 3점짜리였어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이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1번 안승. 요거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나와야죠. 흑지상제 혹시 이 후백제가 아니라 정정할게요. 백제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니까 신라 삼국통일 과정이고,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 10여조, 진성여왕에게 건의했죠.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인데 이 이후에 고려의 건국 과정으로 이어지죠. 5번이 함정인데요. 공고일 1, 2천 전투는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아우, 나올 문제가 나오면서 박하사탐 우리 구독자분들 쉽게 해결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고일 전투로 푸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갈 건데요. 자, 아시죠 여러분? 10개까지는 주제별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하시고요. 자, 지우고 11번 들어갈게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료로 만나는 한국사. 교서를 내려 말하길 태학조교 송승현과 나주목의 경학박사. 경학박사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나왔는데 조금 더 가볼까요? 위사료는 유학교육에 공이 있는 태학조교와 나주목의 경학박사를 취하는 고려사의 기록이다. 고려시대 이야기인데
목, 12목 설치.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12목, 여기 있네. 12목 설치. 12목, 시옷. 시옷으로 시작하는 고려의 왕, 바로 성종입니다. 11번은 고려 성종 단독 문제. 오랜만에 출제됐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고려 전기 왕들, 태조 왕건, 왕공 광화, 광종, 시옷의 성종, 셋 중에 한 명 100% 출제가 됩니다. 이번엔 성종이 출제가 됐어요. 12목으로 바로 찾아냈습니다. 광덕준풍, 광덕 기억으로 시작하는데요. 기억, 광종. 자, 악센트 바로 여기. 전민 변정사업, 전민 변정도감, 공민 왕이 되겠네요. 민 키워드. 청연각과 보문각. 예법은 교육인데, 교육을 힘쓴 예종이구나. 고려 예종. 정계계백유서, 요새 훈요 10조보다 정계계백유서를 더 많이 보기로 내고 있죠.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겠고요. 자, 야, 승로야, 너의 심의 18조가 마음에 드는구나. 시옷, 성종. 보너스 문제였습니다. 시옷. 민망하지만 다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라 믿고 12번 들어갑니다. 가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인데요. 고려의 대외 관계. 전투가 어마무시하게 있었던 나라가 바로 고려 아니겠습니까?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여진이 이제 금으로 뿅 변신을 하고 몽골과의 전 항쟁에서 원나라 간섭기 이렇게 들어가죠. 자, 전라남도 진도 용장성 유적으로 키워드 삼별초 등장했네요. 삼별초 하면 몽골과의 항쟁, 끝까지 삼별초 항쟁으로 이어졌던 요게 되겠습니다. 몽골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몽골. 1번 윤관을 보내 동북구성 개척하였다. 윤관 이응으로 시작하는데 이응. 여진과의 관계가 되겠고요.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임진왜란 도중에 실시했었죠. 요거 1번 조선시대 왜구와의 관계가 되겠고, 박위로 하여금 스시마 섬을 정벌하게 하였다. 역시 왜구와의 관계죠. 대마도 스시마섬 고려 말기입니다. 자, 고려 말기 스시마섬 정벌 창왕 때 박위이고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는 이종무. 시기 구분해두세요. 자, 서희 소순영은 이제 거란과의 관계, 거란의 1차 침략이고, 몽골과의 항쟁 당시 부처님의 힘으로 막겠다고 팔만대장경을 간행합니다. 쉽게 나왔죠. 자, 중요한 건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처음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제조한 대장경, 요거 몽골과의 침략 때 불타버리고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조대장경. 잊지 마셔야 돼요. 쉽게 출제했어요. 고려 대외관계, 몽골. 1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사 문제군요. 고려시대 인물사 문제인데, 고려 인물사이면서도 사회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 자, 문헌공 최충이다. 문헌공 최충. 문벌귀족 최충이 사비를 들여서 사립학교를 세웠죠. 최충의 구제학당이 되겠고, 이들을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문헌공도라고도 합니다. 최충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문헌공도, 구제학당. 1번 정도전이 나와 있습니다. 부시적변. 만공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이재현이죠. 이재현. 성리학사관으로 쓴 역사서 사략지필도 이재현. 3번 정답이고요. 지공거가 무엇이냐면 과거 시험 출제자예요. 예전에 사시가 있을 때 사시 출제한 교수님들 모셔오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 시험 출제자 지공거를 학교 선생으로, 교수로 초빙하여 운영한 게 사학시비도. 그중에 이제 구제학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입학도서를 저술하여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해설하였다. 요거는 이제 권근이라는 인물인데 조선 태조까지 가야 됩니다. 권근, 태조.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하였다. 요거는 이색인데요. 이색. 호가 모근이에요. 모근 이색입니다. 이색. 모근 이색. 5번도 한능검에서 나온 적이 있죠. 단독 문제로 인물사로 나온 적이 있어서 모르셨던 분은 예전 것을 많이 놓치고 오신 거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하트 표시해 두시고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 들어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서경반란군. 자, 서경반란군이란 단어 보이고요. 대화궁이라는 단어도 키워드입니다. 서경과 대화궁. 아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구나. 문벌귀족 말기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그 다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었는데 모두 실패하고 무신정변 빵 터지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지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바로 이어 무신정변. 에이? 에이? 끝!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출제했네요. 지금 고려 정치사 문제 흐름 파악에 나와 있습니다. 무신정권기로 해서 뭐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 쭉 나오면서 중방 교정도감 정방까지 확실하게 숙지가 되게 해줘야 다음 회차 무신정권기 문제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습니다. 15번 갑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생규장전인데 홍건적의 침입, 빨간 두건을 쓴 도적단 홍건적의 침입이 나왔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려 말기죠. 이 홍건적의 침략을 무찌르면서 영웅으로 급상승한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입니다. 자, 고려 말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신축년 홍건적의 개경을 점거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하였다. 지금의 안동인데요. 공민왕 문제입니다.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략으로 공민왕이 안동으로 잠깐 피난 간 적이 있는데 이걸로 공민왕을 몰라도 홍건적의 침략이 고려 말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볼까요? 김삼이 효심에 난 무신정권기죠. 강감찬의 흥화진 전투, 거란, 문벌귀족 사회 때입니다. 거란의 3차 침략이죠. 쌍기, 이거 문벌귀족 광종 때 고려 전기가 되겠고, 최충원은 무신정권기고, 정답 5번이네요. 바로 되죠, 여러분. 고려 말기, 이성계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고려 멸망,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앞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홍건적의 침략을 무찌르면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공민왕 몰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근대사 충분히 속어법으로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16번 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 경제 모습, 경제사 문제. 향부곡, 그 다음 소 기억나시죠? 소가 보입니다. 소. 그 다음 해동통보가 보이네요. 고려입니다. 고려 경제사. 고려는 거 어떻게 파악했나요? 향부곡소 중에 수공업을 담당하는 소가 보이고 해동통보가 보이는 것 통해서 고려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청해진 신라죠. 통일신라. 당백전 흥선대원군. 조선 후기. 계해약조는 세종대왕. 계세. 요거 아닙니다. 계해약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조선시대. 금난정권 폐지 정조. 정답은 국제무역항,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 뭐 보너스 문제로 쉽게 출제했습니다. 제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뭘 보너스 문제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좀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정답이 나왔죠, 여러분. 그쵸? 어렵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17번 갈게요. 이 병란도는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어요. 자, 고려의 과학기술, 수시력, 화통도감, 고려청자. 그럼 나머지 고려를 찾아라. 자, 고려의 어디 보자. 문화사네요. 자, 향약집성방 세종대왕, 조선 세종이고요. 고려 세종 없습니다. 동국지도는 정상기, 조선 후기입니다. 경주 석굴암은 신라시대 조성을 해야 되고, 직지심체유절 정답.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은 상정 고급 예문인데 전해지고 있지 않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 직지심체 요절인데 어디서 만들었나요? 요게 지역사로 나오죠. 흥덕사. 흥덕사에서 간행하였다. 5번 임원경제지는 조선 후기 서유구입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인물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인물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8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문화유산입니다. 고려 문화사 문제 또 나왔는데, 머리가 엄청 크고 못생기고 투박하다.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는 귀족 중심 불교라 돈 많은 귀족들이 돈을 써서 세련되게 만든다면, 고려시대는 대중들에게 불교가 전파되면서 일반 백성들이 불상을 만들어서 머리도 엄청 크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개념 잡으면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관촉사죠, 이거. 은진미륵 관촉사. 관촉사에 있는 이 보살님, 고려시대. 헉! 어렵지 않습니다. 고려는 다각다층 탑이고요. 신라는 주로 3층, 5층 탑이에요. 다각다층이니까 굉장히 층이 높고 각이 많다. 대표적인 고려의 탑. 여기 있네요. 이 모양 되게 야리꼬리하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석 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도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탑들이라서 1번 백제 미륵사지, 2번 신라 불국사 3층석 탑, 4번 발해 전탑 양식으로 만든 영광탑, 5번 분황사 모전석탑. 역시 둘 다 벽돌을 쌓은 전탑 양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다 정답이 될 수 있으니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원나라 양식을 계승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해되시죠? 19번 가볼까요? 자,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네요.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걸 청한다가 나와 있고, 지금 보니 정도전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하냐니까 막내 아들로 가자. 열받죠. 막내 아들한테 왕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방원이 칼을 빼들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자, 조선의 정치사인데, 조선 태조, 태종 이렇게 써놓을게요, 제가. 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종, 자신의 형을 왕위로 앉힌 뒤 2년 뒤에 태종으로 즉위하는 게 이방원의 왕자의 난이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수양대군은 세조, 사림이 동인 서 있는 선조 때 붕당 정치 발생,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다. 이목대비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했고, 이를 계기로 결국 반정이 일어납니다. 이거 광해군이죠. 이목대비 폐위, 영창대군 살해. 허적과 윤유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는 사건,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다가 막 밀려난 숙종 때 일당전제화 현상이 일어나는 환국, 환국 중에서도 경신환국이 나와 있어요. 경신환국. 5번 모르셨으면 하트 표시해 두시고요. 이거 자주 나오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쉽게 나왔던 이방원의 왕자의 난 문제였네요. 자, 20번 가볼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종환 등 23명이 개회를 기념하여 그린 23상 대회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한다. 비리감찰. 조선의 정치기구 문제 나왔습니다. 정치기구 중에 비리감찰 법대로 해야죠. 헌부. 사헌부 문제가 되겠네요. 살펴볼까요? 수도의 행정 한성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 변방을 대비하는 부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출신 학자들이 정조 때 검소관으로 등용됐죠. 어딥니까? 규장각이네요. 역사사 편찬은 춘추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헌부는 대사원을 수장으로 지비, 장령 등의 관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요거 모르셨다면 하트 표시해 주시고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20번까지 한번 좀 쭉 들어갔고, 아직 조선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칠판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21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하고 2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번은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21번. 조선전기 대외관계 하면은 4대 교린정책,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여진과의 관계, 명나라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시암류교자와 동남아시아와의 관계해서 4대 교린.
무역 정도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교련 정책은 친할 때 친하고 싸울 땐 싸웁니다. 회유책으로 무역소를 설치했다. 여진과의 관계 문제죠. 즉 여진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라 하고 있어요.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의 동평관을 두었다. 자, 요거 한능검에서 다룬 적이 있죠.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자, 요거는 일본 사신 접대입니다. 일본 사신 접대. 하트 하나 넣어주시면 좋죠. 동평관.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죠, 일본이. 동쪽에 있다. 동평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만강 일대를 개척하여 육진을 설치하였다. 여진과의 관계 강경책으로 김종서, 육진, 최윤덕의 4군.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다. 도읍을 옮긴 거니까 고려시대 몽골이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인조 때 정묘란 당시 강화도에 피난을 갑니다. 피난. 도읍을 옮긴 건 아니죠. 강화도 피난. 정묘란 때입니다. 정묘란. 정묘호란은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여러분? 정묘호란. 정묘호란은 후금이죠. 후금. 후금입니다. 철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 명과의 관계. 고려시대 명과의 관계가 되겠고, 고려시대 명 또는 조선 정도전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고 요동정벌을 준비했었습니다. 5번도 함정인데요. 신기군, 식모군, 항마군, 별무반, 윤관, 여진은 여진인데 조선의 대응이 아니라 고려시대죠. 함정이었어요. 문제 잘 만들었네요. 같은 여진이지만 5번은 고려시대가 되겠고 문제는 조선에 대응한 게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22번 사이시기 문제. 와우, 3점짜리 요즘 난이도 있습니다. 22번은 별표 문제 하나 들어갑니다. 자, 가나 사이시기 문제인데 조광조가 보이고 양재역 벽서 사건을 보니까 조선시대에서도 사화 문제네요. 사화 문제. 무어! 김종직이가 무사화.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사화.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기묘사화. 외척 간의 갈등, 을사사화. 을사사화도 빨리 키워드를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무갑기을 사화가 되겠고요. 이때는 연산군 시기가 되겠고, 기묘사화, 연산군 제거 당하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중종 때,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가 되겠습니다.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가는 여기 들어갈 거고요. 양지역 벽서 사건은 을사사화 직후입니다. 을사사화는 이제 외척 간의 갈등으로 대윤과 소윤의 갈등인데요. 윤원영이 소윤이었죠. 대윤을 제거하는 게 을사사화였는데 이들의 잔당을 마저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게 양재역 벽서 사건이었어요. 명종 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1번 예송은 현종 때 일이죠. 외척 간의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당했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네요. 대윤 제거. 정답 2번이 되겠고, 세자책봉 문제를 계기로 정철이 유배되었다. 선조 때 광해군을 세자로 두냐 마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이 선조 때 문제이고요.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숙종 때 환국. 폐비운씨 사사 사건이 바로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가 되겠네요. 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묶었어요. 종합형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22번 문제 아주 좋네요. 별표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자, 양재역 벽서 사건은 기출입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양재역 벽서 사건.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명종 때 을사사화 이후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23번 가볼게요. 양지역 벽서 사건이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30분 때려잡기 개념편을 좀 공부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의 대외관계 전쟁인데요. 역시 조선시대 문제가 되겠고, 항상 나오는 전쟁들 있잖아요.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호란. 무엇일까요? 남한산성 병자호란이군요.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전도의 치욕도 있죠. 삼전도의 치욕.
자,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동래성 전투. 이때 보면은 왜 왜구를 막기 위해 파와 마늘 뭐 이런 거 다 집어던졌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동래 파전이 만들어졌다. 이런 또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김준룡의 광교상 전투.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김준룡은 병자호란. 2번이 정답이네요. 김준룡의 광교산 전투. 이괄의 난이 나와 있습니다. 이괄의 난은 자신이 이제 이 공로 책봉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어났었죠. 반정 공신인데 왜 내가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품었던 인조 때 이괄의 난이 되겠고요. 강옥립의 사루 전투. 요거는 광해군이 비밀지령을 내렸던 시기.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흥룡강. 좀 생소하신가요? 요거 나선정벌 시기죠. 효종 때 북벌 준비하다가 나선정벌 보내줍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하나하나 주옥 같네요. 너무나도 좋은 문제. 이번 출제자분께서 전쟁사 문제 아주 잘 엮으신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24번 가겠습니다.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였다. 이인좌의 난은 인조 때입니다. 조선 인조. 이인좌의 난은 인조 때 일어났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단독 문제로 그냥 나왔습니다. 이인좌의 난. 1번 대동법을 경기도의 하나의 광해군이 되겠고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은 숙종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전국 확대 시행은 숙종. 대동법 첫 시행, 경기도의 하나의 첫 시행 광해군. 금유영 창설 숙종이죠. 탕평비 영조 정답 3번.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쌍짓 키워드로 제가 정리해드리죠. 쪼개문신제로 암기하시면 쉬워요. 정조. 대전 회통 법전 중에 히읗 들어가는 건 히읗으로 시작하는 흥선대원군입니다. 키워드 아낌없이 드리고 있어요. 회통은 흥선대원군이고 영조는 그럼 여러분 뭐죠? 속대전이에요. 속대전. 이거 참고. 영조는 잠깐만.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실수한다니까 실수. 영조 문제인데 인조라고 써놨잖아요. 최 PD님 봐주시기로 했는데 놓치셨네요. 영조입니다, 여러분. 영조. 분명히 말은 영조라고 했는데 인조라고 썼어요. 이거 매번 이제 진짜 건강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영조 문제였고요. 속대전 그냥 참고로 써놓을게요, 여러분. 민망하네요. 실수하지 않게 좀 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이번 한능검이 조금 독특하게도 영조 또는 정조 문제 둘 중에 하나 출제하는데 정조를 출제했더라고요. 하지만 단독 정조 문제는 아니고 조선 후기 문제죠. 정조 문제가 되겠고 이 시기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뭔가요, 여러분? 짱용이에요. 짱용영, 정조, 짱용영, 정조 시기. 문화사 문제죠. 문화사. 조선 후기 문화사 문제고 짱용영은 정조입니다. 자, 세책가에서 춘향전, 한글 조설 조선 후기. 정답은 그럼 1번이 될 거고요. 지편전은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조 때 없어집니다. 성종 때 홍문관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미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개갑입니다. 개미자, 갑인자. 개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이에요. 요것도 나옵니다. 개갑. 순서가 개갑이에요. 개갑. 개미자, 태종, 조선 전기. 형평사는 1920년대 백정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냈죠. 일제강점기 1920년대가 되겠고요. 경시서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는 고려시대부터 쭉 이어지다 조선 전기까지 있고 세조 때 경시서 이름을 평시서로 또 개칭을 하기도 합니다. 경시서 조선 전기까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경시서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 빈출입니다, 요거 빈출. 5번 빈출. 하트 표시 좀 해두세요. 모르셨던 거. 특히 3번 같은 거 모르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3번의 주자소 개미자는 태종입니다. 그리고 5번의 경시서는 조선 전기까지다.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끝나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26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가 내리자 왕이 특별히 화성부에 이르기를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구제하는데 서쪽 지방의 토란이나 고구마, 감자고구마 상품작물 재배하고 있죠. 조선 후기 경제사 문제입니다. 저 어떻게 알았나요? 상품작물 재배. 감자고구마는 조선 후기에 들어왔어요. 1번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 삼포는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 1번이죠. 연포는 어딘가요? 울산이고요. 부산포, 연포, 울산, 제포는 진해. 진해 웅천동 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선 전기. 상평, 통보, 조선 후기. 공인활동, 조선 후기. 송상, 만상, 유상, 내상, 경강상인 등등등 사상의 활동, 조선 후기. 떡대, 광산 경영인. 떡대가 좋아야 되겠죠. 광산 경영인, 조선 후기. 부산포, 연포, 제포는 조선 전기였어요. 후기 경제사 문제였었고, 얘는 조선 전기입니다.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 조선 정치사 문제인데요. 가의 장인인 김조순이래요. 김조순. 아, 외척이구나. 김조순 하면 안동 김씨의 끝판왕, 순조죠. 순조. 조선 후기 순조 때 이야기입니다. 세도 정치기. 순조의 단독 문제가 출제됐군요. 오페르트 도글시도 고종되죠. 1868.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할 때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역시 고종의 친정 때, 요거는 고종의 친정 때고 1881년입니다. 요게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만인소였어요. 이 시에 나는 세조 때입니다. 요거 자주 나오죠. 세조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근현대사는 연도 흐름이 좀 중요해서 제가 명시해 드릴 거예요. 조선 전기 후기까지는 왕과 흐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홍경래난 언제 일어났나요? 홍경래난 순조. 정답 4번이고, 자, 순조 때가 홍경래의 난이고요. 정주성 전투, 요런 게 키워드예요. 평안도 지역의 주민 차별, 그리고 뭐 전계층, 당시 상인들까지 참여했다,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 정주성 전투 나오면 홍경래의 난이고, 철종 때, 무슨 백낙신의 수탈이라던가, 이런 말 나오면은 진주농민봉기,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임술농민봉기로 일어났다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철종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요거 자주 나와요. 삼정 이정청 설치 철종,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여기 정주성 나왔네요.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선조 임진왜란 때 일이 되겠습니다. 순조 때는 4번이 정답이었네요. 요렇게 또 문제 요런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지. 순조 때 일이 되겠고요. 순조 때는 또 박해도 한번 있었죠. 그죠? 신유박해도 이때 있어요. 신유박해. 신유박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신유박해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28번 가볼게요. 사건이고 근현대사 본격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옥균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뭐에 실패했다. 28번 근현대사 1884. 갑신정변 문제 나왔네요. 자, 교정청은 1894 동학농민운동이고, 자주개혁기구. 홍범 14조는 1894 2차 가보개혁.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말에 시작해서 95년 초까지 이어져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통리기무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80년대부터 시작이라면 정확히 80년대 시작 1880 통리기무하문 설치. 1차 수신사 1876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1차 수신사 김기수를 보냅니다. 텐진 조약, 양국군 동시 철수, 파병시에 통보할 것. 이놈의 텐진 조약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청일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참고로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한 조약이 또 있죠. 일본에 우리 또 배상금 지불하는 한성조약.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 이렇게 체결합니다. 제물포 조약하고 헷갈리게 출제를 종종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성조약이 갑신정변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잡고 가셔야 되겠어요. 29번입니다. 가종교가 되겠고요. 이대교주 최시형 교조신원운동 전봉준 누가 봐도 동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1점짜리인데 바로 가볼게요. 키워드 잡아드렸어요. 동학은 포접제를 통해서 남접 북접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배제학당은 기독교, 아펜젤러, 박중빈 원불교, 새생활운동의 저축, 자 사찰령 폐지운동 불교고, 천주교의 의민단 나와 있습니다. 종교 중에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하트 표시 암기 반드시 하고 들어가십시오. 네, 놀라셨죠? 30번을 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러일 전쟁을 말하면서 연도를 제대로 말하면서 제가 잘못 또 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새롭게 다시 풀려고 칠판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30번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러일 전쟁 문제인데요.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일본 러시아 간의 암투라는 단어와 함께 핵심은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30번 1904부터 일어난 러일 전쟁,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러일 전쟁. 자, 이 문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3점짜리인데요. 문제는 쉽게 풀려요, 여러분. 왜 쉽게 풀리냐?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 공부하는 이유. 독도는 우리 땅. 독도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해 갑니다. 정답 2번이죠. 이거 러일 전쟁 중. 공부 좀 하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점이겠어요? 중요하니까요.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맞추신 분들 항상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해서 시마네현의 일부로 편입했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 다시 우리의 고유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자면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1896년에 아관파천 단행합니다. 7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 수립하고요. 자, 러시아가 전령도 주차를 요구한 이유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가 힘을 잡게 되자 이때부터 이권 침탈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1897년이고 이거 독립협회가 저지합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82년이고 자, 제네럴 셔모노 사건 1866년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고요. 이걸로 인해 1871년 신미양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정답은 2번이었고 이제 다시 저는 3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 출제됐고요. 오른쪽 좀 지우고 상소문이 하나 나와 있고 자료는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강화도 조약에 반대했던 인물이면서 즉 개항 반대 운동하면 바로 면함 최익현 되겠습니다. 인물사 문제, 근현대 인물사. 자, 최익현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흥선대원군 하야상소문, 흥선대원군 수렴청정 반대한 인물 첫 번째, 두 번째는 외양일체론 1870년대 개항반대 운동의 최익현,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을사의벽의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스시마섬 순국, 이게 최익현 세 가지 특징입니다. 키워드는 지금 보시면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여 지부복궐 척화의소의 일부로 면함집에 실려있다.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와 면함집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완전 키워드 여기 있죠. 일본과 서양 한몸이다. 외양일체론이 완전 키워드로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언급한 게 과연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 조직한 건 임병찬, 유생 임병찬이고 마차를 향해 폭탄 투척 우리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의사고요. 3번 을사늑약으로 태인에서 의병 일으켰고 스시마 섬에서 순국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 살해 기도 13도 창의군 지휘 이인영, 총사령관 이인영이 되겠습니다. 인물사 문제 다 중요한 인물들이라서 한 명 한 명 모두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32번 가볼까요? 자, 이준연보가 나와 있는데 인물사 문제는 아니고요. 단체들입니다. 단체들. 하나하나 가볼게요. 자, 독립협회,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 강, 대한자,
강회, 강 키워드. 땅을 보호하자. 황무지 개간 저지한다.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정답 2번.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된 것은 신민회.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민회. 조소왕의 삼균주의 기초.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5번은 여러분 삼균주의 바탕으로. 자, 보완회 어떻게 한다?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강제퇴위 반대 운동은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은 대한자 강회, 강강.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근현대 단체. 정답은 우선 보완회니까 보완회 써놓을게요. 1904년에 만들어진 보완회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주옥 같은 문제들과 나올 문제들 다 출제한 이번 75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번 가볼게요. 자, 한국사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인물 아닙니까? 동양평화론. 굉장히 중요하죠. 하얼빈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인물사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신 게 아니라 1909년 10월 26일 이또 저격입니다. 1909년. 1910년 8월에 한일병합조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1909년 11.6 이또 저격. 그 다음 1910년 2월에 발렌타인데이, 그날 이제 사형 선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흥사단 창립은 안창호 선생이고요. 안창호 흥사단 연결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선 책략 처음 들여온 인물은 2차 수신사 김홍집. 이또 저격 정답 3번. 자, 4번은 어렵죠.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부 몇 명만 암기를 하다 보니 한능검에서는 그래도 이런 분도 계신다고 알리고자 보기로 출제를 종종 하고 있는데요. 정답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참 좋고,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계신다는 점, 이런 거 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만수 등과 함께 부민관 폭파 의거를 일으키신 분은 강인국 선생과 조문기 선생이 되겠습니다. 광복 직전입니다. 광복 직전에 45년 7월에 우리 강인국 선생과 조문기 선생이 함께 부민관 폭파 의거를 일으켰다는 거,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건 키워드 드리면, 한국이 들어가면 주로 박은식, 조선이 들어가면 주로 신채호, 이렇게 공부하면 좀 쉬워요. 조선 상고사라던가 조선사 연구초, 이게 신채호 선생이고, 한국통사,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하면 박은식,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문제였습니다. 34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네요. 1910년대 미스야 협정은 봉천간자 삼미통. 20년대 우리 만주의 독립운동,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3부 성립까지 좋았는데 만주 군벌과 일본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 독립군의 이 시련을 또 주게 됩니다. 1920년대가 되겠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급령, 예방하는 건 사전에 잡아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40년대입니다. 정확하게는 41년이 되겠고, 한성순보 80년대죠. 1880년대. 한성순보. 황국중앙총상회. 자, 여러분 쉬워요. 황제가 돼야 황국 아니겠습니까? 즉 황제직이 대한제국 이후 1898년입니다. 이건 연도 써놓을게요. 18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회사령 1910년대잖아요. 5번 정답이 되겠네요. 10년대 회사령은 뭐 항상 패키지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 2번 모르셨다면 하트 꼭 해두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러분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3점짜리여도요. 35번 가볼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시기 문제인데요. 보기를 통해 어느 시기인지 키워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대홍수가 언제 일어났지? 이걸로는 안 되고요. 천천히 쭉 보시면 키워드 분명히 있어요. 경부선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기인데 총독부라는 단어를 통해 일제강점기 파악할 수가 있겠고, 여기 있네요.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거 중요한 문제 하나 나왔는데, 관동대 지진으로 우리 조선인들, 우리 민족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20년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관동대 지진이 1923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내용에 재작년이 들어있는 걸 보니 이 기사는 1925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1925. 자, 그럼 20년대 시기 한번 가볼까요?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 영선사는 1881년에 만들어졌고, 참고로 알아두실게.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83년에 무기 창고, 기기창을 만듭니다. 연결. 다음 경성제대는 1924년에 개교가 됐죠. 개교.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5년 신문이니까 경성제대가 존재하겠군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담배 끊어 빚 갚자. 대구 서상돈 주도로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고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해주고 지원해줍니다. 유경공원 8686 1886입니다. 전차 개통식 서대문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전차는 19세기의 끝자락 1899입니다. 1899. 자, 좋은 문제네요. 20년대 문제인데 이건 정치사였고 35번은 문화사가 되겠네요. 문화사? 사회사라고 해야 되겠네. 사회사. 지금 보니 뭐가 언제 만들어졌냐 나오니까 사회사. 이 근현대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흐름으로 좀 연도별로 공부해두는 게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해봤고요. 20년대 문제였죠? 혹시 30년대 문제인가요? 아니네요. 자, 앞으로 돌아왔어요. 36번.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되던 프랑스에서 나올 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 3회 법칙이 제가 박하사탐에서 강조한 3회 법칙이 있어요. 3대 의병, 3대 독립운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대 민주화운동까지. 3대 의병, 을미, 을사, 정미의병. 3대 독립운동, 물론 다 중요한 독립운동이지만 한능검에서 빈출 내용으로 333입니다. 다시 한번 3대 의병, 을미, 을사, 정미의병. 3대 독립운동,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3대 민주화운동, 4.19 혁명,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한능검의 빈출 333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가 세 가지만 핵심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서 나오는 3대 333 법칙이었어요. 요거는 3.1운동이죠. 워낙 중요하니까 항상 또 다루는 문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당국이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으며, 여기 우선 키워드 여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다. 3.1운동 배경입니다. 1번 간도참변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공천간자 산미통 우리 이렇게 외우죠. 순서.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쪼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83년에 보빙사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순종황제 서거는 1926년 60만세 운동의 배경입니다. 브나로드 운동 1920년대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이고요. 먼저 29년이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 31년 동아일보 브나로드 운동 이렇게 연결돼요. 29년 조선일보 문자보급 운동, 31년 동아일보 브나로드 운동. 자,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고 고종황제 서거를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난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3.1운동 배경이 나왔습니다. 보기 하나하나 다 중요했습니다. 물론 정답이야 쉽게 찾아내셨겠지만 흐름 도줄 잘 정리해두세요. 37번 가보겠습니다. 가 단체입니다. 어느 단체인가요? 10년대 대구에서 박상진이 비밀결사단체로 만든 국내 대한 광복회 문제가 나왔네요.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항상 공부하고 들어가죠.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사였다. 바로 1번 정답이고요. 2번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27년에 이거 26년이고 정우회는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은 것은 19년에 만들어져서 20년대 활동한 의열단이 되겠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한중연합작전 중에 영릉과 흥경선은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죠.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쌍대전투는 쌍성보 대전자령, 쌍대전투는 한국독립군, 북만주의 한국독립군, 영릉과 흥경성, 영웅전투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37번은 대한광복회 문제였어요. 38번 가볼까요? 아, 이거 별표죠. 매우 좋은 문제. 끝장 문제 하나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법들과 관련해서 통합사로 출제를 했는데요. 자, 가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1897년 대한제국 나라를 이제 세우고 황제제기를 한 뒤, 그리고 98년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99년에 황제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죠. 대한국국제입니다. 대한국국제. 대황제는 대한국은 대한제국의 정치는 대한국, 대항제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대한국 국제 내용이고, 자, 나의 경우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통해 헌의육조를 반포합니다. 거기 중추원이 나와요. 중추원 의장이 함께한다. 즉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입헌군주정을 독립협회에서 근간을 마련하고 중추원의 힘을 실어주고자 1898년 헌의육조 바로 직후에 중추원 관제 개편안을 발표하게 돼요. 중추원 관제 개편안인데, 자, 중추원은 이 내용을 심사회의 결정하는 곳으로 한다. 법률 제정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중추원하면 또 독립협회 헌의육조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키워드로 찾아낼 수가 있겠고, 다의 경우에는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첫 헌법, 지금도 이 헌법인데, 지금 개정이, 구차 개정이 됐지만, 처음 이제 헌법을 제정한 제헌 헌법의 내용이고요. 라가 좀 어려웠어요. 자, 우리 동지가 8월 29일, 이때 우리가 한일병합 발효됐죠? 이때부터 이제 신한국 최초의 1일이다. 1917년. 종종 나오는데 사료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적은 거의 처음입니다, 여러분.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대동단결 선언. 사료까지 확실하게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고난도 문제죠. 많이들 틀리셨을 거라고도 좀 보여지지만, 지금 보면은 이 라의 경우에 신한국 최초의 1일이다. 이걸 통해 한일병합 이후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우선 8월 29일을 통해서, 즉 1910년 일제강점기 때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제헌헌법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본다면 라가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순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순서는 나가 라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요거 통합사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법 사료입니다. 사료. 이번에 확실하게 대동단결 선언 내용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으로 이어집니다. 지역사 문제입니다. 지역사 문제. 어느 지역인지 볼까요? 자,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뒤 에네켄 농장 20여 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자, 에네켄 농장, 이게 또 우리 자료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희 교재에서도 나오죠. 유카탄 반도, 바로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농장으로 끌려가서 정말 고생하신 우리 선조들의 내용이 되겠어요. 1번,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자, 경학사 하면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요거 서간도, 경학사 부민단, 권업회는 연해주, 중광단 북만주, 북간도, 숙무학교, 이거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숙무학교.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도쿄, 일본 도쿄까지. 자, 지역사 문제가 되겠고요. 멕시코 문제 조금 헷갈리셨겠지만 유카탄 반도와 에네켄이란 단어에서 좀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0번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전라남도 신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 소작인의 대표 지주 문제철 사이의 조건이다. 자, 1923 신안 암태도 소작쟁이 문제 나왔네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의 사실이래요. 23년 이후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양전지계. 양전 사업은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 그죠?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지계 발급. 양전 실시니까 1897년 이후, 뭐 20세기 지계 발급,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방공령 선포. 89년이죠, 이걸. 1889년. 방공령 조항은 조일통상장정 1883년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함경도 방공령 사건이 1889년이었습니다. 1889년. 다음 조선 농민총동맹, 약간 헷갈리실 텐데 조선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은 신간회가 만들어진 1927년입니다. 신간에 만들어진 시기 조선 농민총동맹. 다음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 농광회사가 세워졌다. 요거 아직 일제강점기 전이죠. 1904년 농광회사. 다음 토지조사령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법이 만들어진 건 1912가 되겠습니다. 23년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에 농민총동맹,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난이도 좀 있었는데 자, 농민총동맹과 암태도 소작쟁이 연결 이렇게 하시면 좀 나으려나? 물론 다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헷갈리겠네요. 연도 암기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3점짜리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40번도 별표 하나 들어가겠네요. 자, 41번 한번 가볼게요. 가 단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잡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나왔네요. 조선어 학회 내용입니다. 41번 조선어 학회. 근현대사에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단체니까 사회사가 되겠고,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는 30년대 활동을 했죠. 1번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도, 어렵게 나왔어요.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것. 조선학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사 존 로스가 실시를 했고요. 1877년입니다. 조선어 첫걸음입니다. 존 로스. 어렵네요. 2번 국어문법서인 대한문전. 대한문전 6일준이죠. 6일준. 태극서관 자기회사. 요거 뭐 신민회. 우리말 큰사전 편찬 추진 시도 하지만 실패. 정답 4번 정답이고요. 국문연구소 1900년대 주시경 선생이 되겠습니다. 오, 어렵게 나오네요. 한글 단체. 역시 근현대 어려웠어요, 여러분. 난이도 좀 있습니다. 다음 42번 가겠습니다. 잡지 별건곤에 실린 사파이다. 모던걸, 모던보이를 풍자했다. 자, 밑에 보니까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의 상징인 백화점이 도심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 활동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 1점짜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죠. 나온규의 아리랑 20년대, 제국신문 1900년대죠, 이거. 그 다음 자유부인 출판, 잡지 사상계가 높은 판매 부수 기록. 옳은 거 찾는 거죠. 일제강점기. 아리랑, 정답 1번이죠. 제국신문은 일제강점기 전이고, 자유부인이 출판되었다. 자, 자유부인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1954년입니다. 광복 이후죠. 1954년에 자유부인이고, 자, 그 다음 잡지 사상계가 높은 판매 부수를 한 것은 1953년입니다. 잡지 사상계, 요거는 장준하가 출간을 했어요. 장준하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긴밤지 세우고 아침 이슬 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이게 좀
변별력 문제로 어렵게 나왔던 그 내용 아닙니까? 아침 이슬은 박정희 정부 시절 1970년대입니다. 1975년. 1975년에 금지곡 지정이 되겠습니다. 1점짜리라서 일제강점기 문화, 아리랑 이렇게 문제는 찾아낼 수 있지만 보기가 좀 어려웠죠, 여러분. 보기 잘 잡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43번 갈게요. 자, 부대입니다. 자, 키워드가 한번 가볼까요? 밑에 보니까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한다. 한국 광복군 문제 출제됐습니다. 키워드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다. 자, 한국 광복군 1번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연합부대, 굉장히 많은 연합부대들이 함께했고요. 알파.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 준비. 작전명 독수리 작전. 2번 정답이고요.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부대라 할 수 있겠죠. 쌍성보 대전자령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름 비슷하죠. 45년을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나요? 독립이라고 하나요? 광복이라고 합니다. 광복군. 광복 직전엔 광복군. 이렇게 암기하세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김원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김원봉이 주축이 된 여러분 조선 이 당시에 김원봉이 의열단 단체를 이끌고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한 뒤에 민족혁명당을 만들죠. 그 다음 민족혁명전선연맹으로 이어지는데, 민족혁명전선연맹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활동하다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일부는 광복군으로 합류. 요 흐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나온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나온다면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이건 2점이라 한국 광복군으로 조금 수월하게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자, 이 시기 공출 중일전쟁 37년이고요. 37년 이후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사찰종까지도 걷어가기로 했다. 1937년 이후 40년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공출제 시행, 국가총동원법 38년이니까요. 자, 신문지법은 일제강점기 전인 1907년이고요. 애국반 조직, 자, 애국반 조직으로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한 것은 1938년입니다. 경복궁에서 최초로 조선물산 공진회가 개최되었다. 언제인가요? 1910년대죠. 재정고문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 1905년에 실시했고, 자, 1차 조선교육령은 1910년대, 2차는 20년대, 3차는 30년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정확하게는 이거네요. 40년대라고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확대했다니까 1937년 이후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야 38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40년대 아니라 37로 여러분 수정했어요. 자, 45번 볼까요?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고 있군요. 자, 여기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 선생의 이 성명이 되겠습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거 되게 중요하죠. 통일된 조국에서 살겠다. 김구 선생의 1948년에 남북협상을 하러 가기 전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고 남북협상이 결렬,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죠. 여기죠.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48년 이후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년 12월.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언제인가요? 광복 직후여야죠. 1945 9월입니다. 국내에 있었던 정치인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실시했죠. 46년입니다. 5.10 남한 총선거 1948년 5월. 48년 4월이었으니까 바로 이후에
5.10 남한 총선거 정답 4번이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광복 직후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난이도 있었어요. 이것도. 이거 순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현대사 문제 중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기로 묻는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46번 볼까요?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문제입니다.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정확하게 보자면 6.25 전쟁 중인 1954년에 발췌 개헌 단행합니다. 아니죠. 1952년입니다. 54년은 4.4.5 개헌이고요.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있었던 1952년 부산에서 있었던 발췌 개헌 내용이 나왔어요. 직선제 개헌안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1970년에 박정희 정부 때 단행이 됐고요. 한미상호 방호조약, 6.25 전쟁이 멈춰지고 53년 7월 정전협정 직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2번 이승만 정부죠. 3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고요. 삼천교육대 전두환입니다. 각 대통령의 특징과 업적들 문제 중에 이승만 정부의 특징 문제 출제됐네요. 47번 가볼게요. 자, 항상 나올 법한 문제들은 풀어드리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46번 항상 나오던 유형의 문제였었죠. 자, 여성 노동자 문제인데 키워드 YH 무역 내용 나와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YH 무역회사 사건으로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영구 제명당하고 부마민주항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1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두환 때죠. 전두환. 경향신문폐간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설치.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요거 전두환입니다. 80년대였어요.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자치제. 첫 시행은 장면정부인데 전면시행. 자, 전면시행 언제입니까? 요거 지방자치 전면시행 노태우 정부죠. 요거 노태우 김영삼입니다. 3.1민주 구국선언 70년대 박정희 정부 특징입니다. 5번 정답이에요. 5번. 박정희 정부의 3.1민주 구국선언. 북한과의 관계 연결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자, 48번 갈게요. 이한열 열사 모습이 보입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1987 6월 민주항쟁 내용입니다.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었죠. 유신체제 붕괴 배경은 1979년 11.6 사태. 대통령 11.6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을 맞습니다. 당시 대통령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4.19 혁명입니다. 직선제 개헌 정답 3번 9차 개정안이 나오죠. 헌법 개정. 4번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6.3 시위죠. 64년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나올 게 나왔어요. 나올 게 나왔습니다. 민주화운동 중에서 이번 문제는 87년 6월 민주항쟁 문제였습니다. 49번 가볼까요? 하나회 청산 매듭.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 청산을 했죠. 그 군 사조직을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회 청산 매듭은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칠레는 최초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한칠 FTA 체결은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수출 100억 달러 대박인데 행운의 숫자 7 2개 들어가야 되겠는데 77년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정부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박정희 정부 때 72년에 발표를 했고요. 북방 외교 하면은 노태우 정부, 거창 사건 등 거창 사건을 뭔지 알고 가셔야죠. 이 거창 사건 우리 한능검에서 또 주로 자주 다루는 내용인데 6.25 전쟁 당시에 학살을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이 거창 사건은 6.25 때 일어난 일이고 이들과 관련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김영삼 정부 때 제정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문제, 좋은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출제를 했네요. 섞어가지고 출제한 내용이 되겠고요. 각 정부의 특징들, 다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6.25 전쟁과 거창 사건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서 확실히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사, 우리 또 현대사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50번을 향해 한번 가볼까요? 지역사 문제인데요. 자, 4.3 기념관과 알뜰 비행장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사, 제주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많이 가실 텐데 역사를 알고 가면 더 좋겠죠. 자, 1번 원종해노, 통일신라 말기 원종해노의 나는 사벌주, 상주에서 일어나고 외규장각 도서 약탈은 강화도 외규장각이죠. 강주룡의 고공시위 을밀대, 평양 을밀대입니다. 김만덕이 흉년의 굶주린 송상을 이끌었던 김만덕이 제주 출신입니다. 제주도 민생 구유를 단행하였다. 정답 4번이 정답이고요. 러시아 남하 견제로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자, 이렇게 50개 한번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 회차는 근현대사 보기들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렵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요. 하지만 한능검답게 속어법으로 또 정답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더욱더 고난도로 문제가 나온다면 제거당한 보기들 중에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트 표시한 것들, 하트 표시한 거 이제 끝나고 노트에 필기하신 뒤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헷갈렸던 걸 숙지를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한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번 또 72회 한능검 공부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회차 하시는 분들 박하사탐과 함께 하신다면 1급을 넘어 만점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댓글 그리고 좋아요 힘이 됩니다. 함께 소통하는 박하사탐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댓글 많이 써주시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또 제가 말과 글이 또 잘못 나오는 이런 실수들이 좀 몇 개 있었을 텐데 저희가 제대로 또 제가 하지 못하고 실수한 게 있다면 댓글로 혼 한번 호되게 내주시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5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댓글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